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고 다 집을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군대를 갔고 딸은 타 지역의 대학교로 가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아이들 덕분에 집안이 북적거렸는데 자식들은 다 떠나고 남편과 저만 다시 집에 남게 된 거였죠.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도 늘 바쁘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저도 제 할 일이 많고 바빴어요. 그래서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같이 여행 다니자, 놀러 다니자. 신혼 때처럼 둘이서 알콩달콩 살자라고 했던 말이 무색하게도 각자의 삶을 사는데 여전히 바빴죠.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가족으로 있어왔기에 느껴지는 편안함, 익숙함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남편과 제 사이가 특별히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각자가 이런저런 스케줄로 바쁘긴 해도 저녁도 종종 같이 먹고 한 번씩 시간이 맞으면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술을 한잔 할 때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이다 보니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때가 많았던 그런 사이였죠. 이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고 아이들 학교 졸업시키고 취업 준비 돕고 나중에 시집장가 가겠다고 하면 그것까지 돕고 부부로서 앞으로 함께 나가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쉰이라는 나이에 남편과 그렇게 끝을 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치떨리는 배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시작은 전화 한 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창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사시는 고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예, 고모, 어쩐 일이세요? 일하냐? 그렇죠. 많이 바빠? 아니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기, 그러면 통화 잠깐 좀 하자. 예, 말씀하세요. 우리 은경이 있지? 네. 고모는 은경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은경이는 딸만 셋이 있는 고모의 셋째 딸입니다. 나이는 30 후반 정도였고 피부 관리사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 결혼식엔 저와 남편도 갔었고요. 고모네랑 어렸을 땐 왕래가 좀 있었지만 나이 들고 나선 특별한 일 아니고서야 왕래가 많지 않았거든요. 저도 은경이 결혼식에 간 게 은경이를 본 마지막 기억이었죠. 그게 한 7, 8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고모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은경이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은경이가 실은 작년 말에 이혼을 했거든. 어머, 그래요? 엄마한테 못 들었나 보네. 네, 그런 얘긴 못 들었는데. 하여튼 이혼하고 지금 집에 있어. 그랬구나. 근데 걔도 이혼을 했으니까 집 밥벌이는 해야 되잖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동네가 워낙 시골에 뭐가 없잖니. 은경이 전에 피부관리사 그런 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결혼 전에 했었지. 근데 얼마 전에 지 친구가 무슨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그걸 같이 하고 싶다고 그러네. 화장품 사업요? 응. 근데 그 친구가 너 사는 그 지역에 살아. 우리 집에서는 거리도 꽤 되고 하니까 은경이더러 같이 일할 거면 아예 거기로 올라오라 그랬나 봐. 네. 아휴, 근데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좀 빠듯하니? 게다가 은경이도 돈 한 푼 없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혼당한 거라서. 왜요? 말하자면 길다. 그것들이 나쁜 것들이지. 하여튼 내가 너한테 전화한 이유는 너 전에 건너서 들어보니까 애들은 다 집에서 나갔다며? 한 애는 군대 가고 한 애는 대학교 기숙사 들어갔다고. 네. 그러면 집에는 너랑 고서방밖에 없겠네? 그렇죠. 저기 미안한데 한동안만 은경이가 너네 집에서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고모는 은경이를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할 수 없냐 부탁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저도 당황했죠. 네? 너무 갑작스러운 부탁인 건 아는데
얘가 친구 사업하는 걸 같이 하고 싶어 해. 그러면 너네 지역 쪽에 집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다 떨어져가는 원룸 같은 데밖에 안 되겠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런 데서 여자 혼자 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아, 저희 지역으로요? 근데 너도 어차피 집에 애들도 없고 은경이도 지 일하느라 바쁠 테고 애들 방 남는 거 하나만 은경이 좀 쓰라고 하면 안 될까? 계속 지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벌이 좀 되면 나간다고 할 거야. 저는 조금 당혹스러워서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촌 동생의 사정은 알겠지만 갑자기 데리고 있어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제가 망설이니 고모가 말하시더라고요. 너 어렸을 때 너네 아빠 사업 망하고 너네 가족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때 내가 성준이랑 너랑 우리 집에서 1년간 지낸 거 기억나지? 저 어렸을 때 고모 집에서 좀 지냈던 적이 있거든요. 고모는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죠. 그때 우리 집도 형편 어려운데 그래도 동생 내가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너랑 성준이랑 잘 챙겨 먹이고 했는데. 그럼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도 그때 너랑 네 동생 돌봐줬으니까 우리 은경이 당분간만 좀 데리고 있어줘. 사촌 동생도 동생 아니야. 사정도 안 좋은데 가족끼리 좀 돕고 그러는 거지. 고모가 그렇게까지 말하시는데 거절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바로 물어보고 전화드린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촌 동생이라고 해도 왕래 없이 지낸 지도 몇 년이고 또 갑자기 같은 집에서 지내야 된다는 게 껄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희 집 어려울 때 저랑 남동생이 고모네 집에서 1년 넘게 신세진 것도 맞거든요.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이럴 때 모른 척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를 드려 차라리 은경이 집 구하는 돈을 좀 빌려드린다고도 했어요. 은경이도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고모는 아무래도 저희 사는 동네나 아파트가 치안도 좋고 주변도 좋으니까 좀 데리고 살아줬으면 하는 눈치셨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얼굴 몇 번 본 게 전부인 제 사촌 동생을 당분간 데리고 있어도 되느냐 하면 남편도 좀 꺼려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는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업 때문에 바빠서 출장도 잦고 집에 없는 날도 많다 보니 자기는 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고모에게 전화해 은경이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경이는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몇 년 전 결혼할 때와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수수하고 좀 통통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살도 엄청 빼고 화장도 많이 짙어져 있었죠. 친구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자기를 끼워준다고 했다고 저희 집에 살면서 자기도 그 사무실로 바로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SNS나 블로그 공동구매를 이용해서 주로 판매되는 화장품이라고 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막 늘어놓더라고요. 저한테도 써보라고 몇 개 주고요. 그러면서 언니 고마워요. 아무리 사촌지간이라 해도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는 거 쉬운 게 아닌데. 뭘 있는 동안 편하게 지내. 불편한 거 있음 얘기하고. 고마워요. 나는 예전부터 언니가 참 편하고 좋더라. 언니 예전에 우리 집에 1년 정도 산 적 있잖아요. 성준이랑. 삼촌 사업 망해가지고. 맞아. 그랬지. 나 그때 언니 방 자주 놀러가서 놀고 그랬는데 기억나죠? 그럼 고모랑 언니들이랑 너도 그렇고 우리 잘 챙겨줬지. 언니가 워낙 성격도 좋고 착하니까 저희 엄마도 부탁하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제 사정 들으셨겠지만 갑자기 이혼당하고 먹고 살 길 막막해지고 제 사정이 좀 그렇네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겪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럼요. 이제 다 잊었죠. 언니네 집 사는 동안에는 언니나 형부한테 패기치는 일 없도록 조심해서 살게요. 편하게 지내도 된다니까.
저기 언니, 방세는 어떻게? 방세는 무슨 방세야. 가족끼리. 됐어. 그래도 생활비라도. 됐으니까 그런 것도 다 저축해. 생활비라고 해봤자 뭐 특별히 더 들 것도 없고 남편이랑 나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건데 뭐. 고마워요, 언니. 나도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독립할게요. 그렇게 은경이는 많이 고마워했고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내는 동안 사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남편과 저도 각자의 일 때문에 바빴고 은경이도 본인 일 때문에 늘 바빴거든요. 서로 출퇴근 시간도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마주칠 일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출근을 했고 그 뒤로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은경이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 없이 자유로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지내면서 한 번씩 시간 나면 다 같이 저녁을 먹는다던가 술을 한잔 하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사촌 동생이랑 같이 산다고 하니 불편하지 않느냐 혹은 남편도 있는데 괜찮겠느냐는 말도 많았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그렇게 지내도 그다지 불편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산 지도 석 달이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직원 2명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빠지게 되었죠. 2명이나 빠지게 되었기에 회식은 다음 기회에 하자고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시간이 7시 정도였는데 보통 남편은 8시 넘어서도 잘 오고 은경이도 대중 없이 오기 때문에 집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보니 마침 남편 차가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와 있나 보다 생각하며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거실에는 남편도 있고 은경이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둘이서 같이 아구찜을 시켜서 먹고 있더라고요. 반주까지 같이요. 그때가 저녁 시간이었고 일찍 와서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서 먼저 든 생각은 언제 저 2사람이 저렇게 친해졌지? 였습니다. 식탁도 아니고 거실에 상을 펼쳐놓고 편하게 앉아 아구찜에 소주까지 곁들이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저를 보고 은경이는 호들갑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어머, 언니 왔어요? 너도 일찍 왔네. 식사 중이었어? 당신 오늘 회식한다고 안 했나? 직원 2명이나 빠져서 취소됐어. 그럼 식사 안 하셨겠네. 앉으세요. 제가 밥하고 앞접시 들고 올게요. 그러면서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손만 씻고 나와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보니까 반 정도는 먹었더라고요. 당신도 일찍 왔어? 은경이랑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어. 밥 먹었냐니까 안 먹었다길래 아구찜 하나 시켜서 먹자고 그랬지. 내가 좀 속이 느끼해서 맵싹한 게 먹고 싶더라고. 남편은 묻지도 않았는데 주절주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얼른 먹어. 나는 이제 배부르다. 술까지 먹었네. 아주 본격적으로. 아구찜에는 소주 한 잔 먹어야지. 냉장고에 있길래. 그래? 당신도 뭐 한 잔 할 거야? 됐어. 그러던 사이 은경이가 밥이랑 수저랑 앞접시까지 갖다 주더라고요. 고마워. 내가 해도 되는데. 아, 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도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소주만 마시고 있고 은경이도 아무 말 안 하고 아구찜만 먹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갑자기 어색해진 공기가 도는 것 같기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였어요. 일 갔다 와서 씻고 거실에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죠. 잠에서 깨보니 은경이는 방에 있는 것 같고 남편은 아직 집에 안 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자야겠다 생각하면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불을 들추고 침대에 누우려 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잠깐 행동을 멈추게 되었어요. 왜냐면 들춰진 이불에서 기다란 염색 머리카락이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머리가 짧은 데다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기다란 데다 염색이 되어 있는 머리카락은 저희 집에서 사촌동생인 은경이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머리카락을 한참이나 쳐다봤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이야 매일 빠지는 거고 집안 곳곳에 잘 떨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필 제 침대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연히 떨어졌겠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이게 우연히 여기 떨어질 수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엔 사촌동생이랑 남편인데 그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제 사촌동생이고 남편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의심하는 건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았어요. 저희 방에 세탁실 베란다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은경이도 세탁 때문에 한 번씩 저희 방으로 들어오는데요. 아마 그때 머리카락이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머리카락을 치워 휴지통에 버리고 그냥 자리에 누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직감이었는지 마음 한켠엔 찝찝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잠도 싹 달아났고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내내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은경이는 제 앞에서는 그냥 대면대면 한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없을 때는 친한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속은 설마 그런 일이 하는 생각과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은경이와 남편이 같이 집에 있는 게 아닌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진 별 생각 없었다면 그때부터는 좀 신경 써서 집에 일찍 오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고 주차장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가던 참이었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놀이터에서 남편과 은경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놀이터 벤치에 저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두 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봤죠. 무슨 얘기를 나누는 것 같기도 했고 은경이가 심각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지 생각하며 그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몰래 엿들을 생각으로요. 그 두 사람 근처로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의 다가갈 때쯤 남편이 갑자기 뒤를 획 돌아봤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보. 그 말에 은경이도 돌아보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너 왜 울고 있어? 언니 오셨어요? 일단 다 올라가자. 그렇게 집에 올라갔는데 은경이는 아무 말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가서 남편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야? 쟤 왜 울어? 그리고 당신이랑 쟤랑 왜 놀이터에서 그러고 있어? 그게 아니고 아까 집에 왔는데 은경이가 울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냐니까 애 생각나서 운다고. 원래 이번 주 주말에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일 생겼다고 오지 말라 그랬대.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애 못 보게 해서 싸움이 났던 모양인데 전 남편 한다는 말이 애가 엄마를 별로 안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 전화 받고 우는 것 같더라고. 은경이는 전 남편 사이에서 7살 딸이 있었거든요. 이혼하면서 경제력이 없는 은경이 대신 전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고 했었습니다. 은경이는 한 번씩 보러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 일로 전 남편과 싸움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7살 애가 뭘 알고 엄마를 안 본다니 그래. 그러니까 전 남편이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 자기가 뭔데 그런다는 거야. 은경이 얘기 들어보니 엄밀히 말하면 유책 사유도 전 남편 쪽이더만. 어쨌든 애 엄마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 애를 데리고 있는 건 아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이 갑인 상황이겠지. 남편은 말을 전하며 묘하게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내내 찝찝했던 저는 남편의 그런 반응조차 새삼스러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당신이랑 은경이랑 왜 놀이터에 가 있느냐고. 좀 전에? 그래. 아휴, 말도 마. 아까 꺼이꺼이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자고.
나가서 바람 좀 쏘이자고 그랬던 거야. 내가 위로해 준 거지. 당신이 위로를? 그래, 당신 사촌동생 아니야. 나도 신경 써야지. 그러고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 울든 말든 냅둬? 그건 아니지만 밖에서 바람도 좀 쐬고 걷고 그러다 보면 진정되고 그러거든. 그래서 내가 좀 나가자고 했던 거야. 그랬구나. 에휴, 은경이 쟤도 참 불쌍하다. 가만 보면. 남편은 그렇게 자리를 뜨더라고요. 사촌동생이 펑펑 우니까 달래주려고 했다는 남편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뭔가 다 이상하고 찝찝하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런 안 좋은 기분이 계속 올라왔어요. 마치 마음의 소리처럼 말이죠. 저는 이 일을 친한 친구에게 했더니 친구는 애초에 제가 너무 무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촌 동생이라고 해도 왜 같이 산다고 했냐면서요. 야, 아무리 사촌 동생이라고 해도 어쨌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남녀 아니야. 그리고 그 사촌 동생이 너네 남편 사촌 동생도 아니고 그 둘은 엄밀히 말하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 아니야. 근데 왜 같이 산다고 그래, 너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거절해. 나랑 내 동생도 예전에 고모 집에서 신세진 적 있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는 너랑 네 동생 다 미성년자였고 집안 사정 때문에 부모님이 부탁하신 거잖아. 그때 아버지 사업 부도나고 너네 가족 뿔뿔이 흩어졌을 때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고모 집에서 좀 지낼 수 있는 거고. 지금 네 사촌 동생은 마흔이 다 되어 간다며. 다 큰 성인 아니야. 결혼하고 애도 있다고 그러고. 본인 앞가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너네 집에서 같이 지내느냐고. 그냥 방 하나 구해서 나가서 살면 되는데. 나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고모 입장에선 막내딸이다 보니 늘 마음이 쓰이시나 봐. 또 나도 고모 부탁인데 거절하기가 좀. 거절할 건 해야지. 봐봐. 결국 너 이렇게 찝찝해지잖아. 차라리 남이면 대놓고 의심이라도 하지. 사촌동생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게. 사촌 동생한테 대놓고 물어봐.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이렇게 찝찝하게 어떻게 계속 지내? 사실 아무 사이도 아닐 가능성이 더 큰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 쳐도 어쨌든 너네 집 아니야. 얘기하고 언제 나갈 수 있는지 확답을 좀 받아놔. 아니면 차라리 사촌 동생 집 구하는 돈을 네가 좀 도와주던가. 그럴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 그리고 너네 사촌동생도 좀 그렇다.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굳이 왜 친하지도 않은 사촌 언니네 집에 얹혀 산다는 거야. 차라리 너네 집에 애들이라도 다 있으면 몰라. 너 집에 없으면 너네 남편이랑 네 사촌동생만 있는 거잖아. 그래.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저는 친구 얘기를 듣고 사촌동생과 대화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크게 불편하다기보다 남편과 사촌동생 사이가 계속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게 설령 제 기우일지라도 뭔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퇴근 후 사촌동생이 일하는 사무실 근처로 갔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내가 살게요. 됐어. 내가 보자고 했는데 뭐. 이 정도 돈은 있어요. 형부도 같이 오시면 좋을 텐데. 저기 은경아. 네. 너 전 남편이랑 왜 헤어졌다고 했지? 시부모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전 남편하고도 좀 그랬어요. 전 남편 성격도 너무 이상했고 애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형편도 좀 안 좋아서 잘 싸웠고 이래저래 안 맞았던 거죠. 그렇구나. 근데 왜요? 아니야, 궁금해서.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 너도 마냥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야 편하죠. 언니도 형부도 잘해주시니까요. 그래. 지금 하는 일은 어때? 괜찮아? 돈 좀 되는 것 같아? 친구가 잘 된다고 큰 소리 탕탕 치면서 같이 하자고는 했는데요. 막상 해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돈 좀 많이 벌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네요.
내 팔자가 이렇게 박복해요, 언니. 뭘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뭘 박복해. 그래도 언니 덕에 집값이라도 아끼고 편하게 사네요. 고마워요. 내가 뭘. 저기,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 우리 집에서는 언제까지 살 생각이야? 그 말에 은경이 표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아니,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 말에 은경이는 표정이 굳어지더니 한참 뭔가를 생각하더라고요. 혹시 뭐 불편하세요? 제가 같이 지내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실은 나보다는 남편이. 형부가요? 제가 있는 게 불편하다고 그래요? 대놓고 불편하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편하진 않겠지. 그 말에 은경이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껄끄러운 말이다 보니 은경이 눈치가 계속 보였죠. 무슨 계획이 따로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보다 버는 돈이 시원치 않아서요. 저도 원래는 친구 말 듣고 돈 금방 잘 벌 줄 알았고 그래서 몇 달만 지내다가 나갈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은 영 신통치가 않네요. 돈 벌어봤자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나마 언니네 집에서라도 지내니까 집세 같은 건 안 들어가서 그 돈이라도 다 모을까 싶었거든요. 그래. 근데 뭐 언니나 형부가 불편하다고 하시니 저도 죄송하네요. 제가 최대한 빨리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고 편하게 있어. 있는데 혹시 뭐 따로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지. 제 말에 은경이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어색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은경이는 버는 돈이 신통치 않아 나갈 생각은 없다 그거였어요. 그 말을 고모에게 전한 건지 얼마 뒤 고모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성이야. 네, 고모. 너 은경이한테 좀 나가달라 그랬니? 네? 아니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도 참 너무한다. 애 사정이 안 좋아서 부탁을 좀 했는데 같이 지낸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나가래. 너 하나 믿고 올라갔는데. 하면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부탁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당연히 제가 맡아줘야 되는 것 마냥 화를 내시니 저도 좀 황당했죠.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고모. 그 말이 나가라는 뜻이잖아. 은경이가 너네 집 지내면서 불편한 게 한 게 많아? 그런 건 아닌데 저희 남편하고 사이가 뭔가 찝찝해서요 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저는 그냥 입을 닫았죠. 근데 왜 그래? 사정 어려운 사촌동생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고모, 근데 저도 남편 보는 눈이 있고. 왜? 고서방이 눈치 주니? 말은 안 해도 편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사촌 처제가 와 있는 건데. 불편할 게 뭐 있다 그래. 사촌 처제면 그냥 한 가족인 거지. 성이야, 나는 너랑 성준이 우리 집에서 지냈을 때 행여나 눈치 받거나 할까봐 말 한마디 한 적 없다. 너 우리 집에 있을 때 편안하게 잘 지냈지? 하면서 그때 얘기를 또 꺼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다만 어쨌든 온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때 나나 너네 고모부가 너네한테 눈치 준 거 있느냐고. 그러면 너도 좋은 마음으로 가엾은 사촌동생 좀 걷어먹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모는 저한테 몹시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잘 데리고 있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나서야 전화를 끊으셨죠. 다른 이유도 아니니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겠고 내내 가슴속에 찝찝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때? 너네 집에 몰래 녹음기 같은 걸 하나 숨겨놔. 녹음기? 그래. 네가 없는 사이에 너네 남편하고 너네 사촌동생이 어쩌는지 찝찝하다 그거 아니야. 그럼 녹음을 슬쩍 해서 직접 들어보면 되겠네. 그래도 그렇지. 녹음기는.
너 혼자 그렇게 마음 졸이는 것보다 나 같으면 하나 사서 직접 들어보겠다. 아니다 싶으면 네가 오해 풀면 되는 거고. 그런가? 요즘 녹음기 잘 나온대. 하나 사서 집에 안 보이는 곳에 잘 숨겨놔. 친구는 차라리 혼자 끙끙대지 말고 녹음기를 하나 사서 직접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확인해봐야 이 찝찝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녹음기 하나를 사서 관리사무소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거실 책장에 있는 장식품 뒤에 그 녹음기를 붙였어요. 크기가 작아서 겉으로 보기엔 티가 안 나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 엄청 선명하진 않아도 웬만한 대화 소리 정도는 잘 녹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붙여놓고 다음날 출근 전에 사무실로 들고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했는데 별다른 녹음 내용은 없었어요. 일단 남편이 일 때문에 한동안 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았고 와도 바로 씻고 들어가 자더라고요. 사촌동생도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올 때가 많았고요. 며칠 동안 별다른 내용이 없자 역시 내가 오해를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5일차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에 그걸 듣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대화가 포착됐죠. 형부 오셨어요? 집에 있었니? 오늘 사무실 안 갔어? 갔다가 좀 전에 왔죠. 요즘 바쁘신가 봐요. 얼굴 보기 힘드네요. 요즘 좀 바빠서. 배고프시죠? 뭐 드실래요? 됐어. 그보다 야 은경아. 네? 이리 와봐봐. 왜요? 이리 와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양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는 심각한 기분이었습니다. 담배 냄새. 담배 좀 끊어요. 담배를 어떻게 끊냐? 언니는 뭐라고 안 해요? 포기했지. 형부가 내 남편이었으면 나는 끝까지 담배 끊게 만든다. 그럼 네가 내 마누라 할래? 그래서 담배 좀 끊게 해주던가. 마누라가 아닌데 제가 왜요? 그러니까 마누라 할래? 그러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 사촌동생 사이에 정말 뭔가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시덥잖은 농담을 했고 은경이도 싫지 않은 듯 받아주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 내가 콱 안방 차지해버려? 그렇게 하든가. 언니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아프긴 나보다 더 멀쩡하다. 건강 얼마나 챙기는지. 아파 내가 차지하지. 근데 갑자기 언니 생각하니까 좀 짜증나네. 왜? 나더러 언제 나갈 거냐던데? 그렇게 말해? 그랬다니까요. 혹시 뭐 들킨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 들키긴 그럴 리가. 그러지 않고서야 갑자기 나더러 언제 나가냐고 왜 묻냐고. 대놓고는 아닌데 나가달라는 뉘앙스던데. 그러면서 형부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뭐? 형부가 불편해서 나가줬으면 안 돼. 내가 어이가 없어서 한 번 더 물었잖아. 내가? 그러니까요. 형부가 불편할 리가 있나? 내가 이 집에 있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쵸? 당연히 좋지. 언제부터 나 좋아했어? 글쎄, 결혼식 때 봤을 때부터? 내가 미친다 진짜. 그럼 그때부터 우리 통했던 거네? 내가 이 집 와서 산다고 했을 때 좋았겠다. 그건 아니고 그냥 다시 보니까 좋았던 거지. 우리 그때부터죠? 언니 늦게 와서 우리 둘이서 처음으로 술 한잔 했던 날. 그때 족발 시켜서 술 한잔한 날? 맞아. 그때 우리 술 마시다가 좀 통했잖아. 스파크가 팍 튀었지. 오늘도 스파크 좀 튀어볼까? 언니 일찍 오면 어쩌려고 이래요. 그러면서 둘이서 찢고 까불고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그걸 듣고 있는 저는 분노로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속고 있었던 게 맞았던 겁니다. 무려 제 사촌동생과 남편으로부터 말이죠.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내가 내 발등 찍었구나 싶고 이것들이 사람 새끼들인가 싶더라고요.
처지 어려운 사촌동생 당분간만 같이 지내자고 하니 껄떡댄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사촌언니 집 얹혀 살면서 형부라고 부르는 사촌언니 남편하고 놀아난 사촌동생도 제정신이 아닌 듯했죠.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바로 그 녹음기를 들고 집으로 쫓아갈까 싶기도 했는데 그 전에 친구에게 먼저 물어보았죠. 친구도 제가 들려준 녹음을 듣고 기함하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정찝찝하면 녹음하라고는 했지만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둘 다 미친 거 아니니? 내 말이,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너 진짜 기막히겠다. 생판 남인 나도 이렇게 손 떨리는데. 당장 가서 뒤집어 엎어야겠지. 잠깐만. 왜? 근데 물론 이걸로도 증거는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가? 뭐랄까, 좀 직접적인 단어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막말로 그냥 장난이었다, 짓궂은 농담이었다 우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행여나 네가 이걸로 법적 증거를 낸다고 생각해봐. 증거는 확실하고 직접적일수록 좋단 말이야. 너 알지? 내 동생 남편이 바람펴서 내 동생 엄청 마음고생했잖아. 중내 사내하고. 나중에 이혼할 때 그 증거들 내가 다 찾아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쪽으론 빠삭하다니까. 우리가 듣기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같아 보여도 이게 또 법적인 증거로는 애매할 수도 있다 그거지.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속이 좀 뒤집어져도 참고 녹음 며칠 더 해라. 이 짓을 며칠이나 더? 어쩔 수 없어. 최대한 티내지 말고 증거는 모을수록 좋아. 너네 남편도 얼마나 약삭 빠르니? 나중에 가진 핑계 대면서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을 갖고 있어야 큰 소리 칠 수 있다니까? 저는 속은 부글부글 됐지만 친구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분명 그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 대화는 맞았지만 외도를 뜻하는 결정적이거나 직접적인 단어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녹음기를 한동안 더 설치해 둔 뒤 증거를 좀 더 확보하겠다고 다짐했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들 보기만 해도 천불이 올라오고 당장이라도 두 년놈들 다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속에서 바득바득 이를 갈며 녹음기를 숨겨두고 낮에는 들어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좀 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없으면 꽤나 대담하고 수위 높은 대화도 잘 나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노골적인 대화도 많이 하는지 그걸 듣고 있는데 정말 까무러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사촌동생에게 너무 좋다느니 운명의 단짝을 뒤늦게 만난 것 같다느니 개소리를 잘했습니다. 사촌동생 역시 툭하면 남편에게 언니 내쫓고 자기가 이 집 들어와서 살면 좋겠다는 소리를 잘했어요. 그게 진심인 것 같기도 했고요.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남들 눈 신경 안 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면서요. 저 없을 땐 지들끼리 드라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둘 사이는 제 생각 이상으로 깊어 보였고 사촌동생도 진심으로 저를 쫓아내고 안방을 차지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그게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죠.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 사촌동생과 외도를 저지르는 상황을 제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증거고 뭐고 이것들 다 요절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남의 일일 때는 몰라도 제 일이 되니 이성적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독하게 마음먹으며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이 짓거리도 조금만 더 하고 끝내자 생각하며 녹음을 듣고 있는데 하루는 혼자 있던 남편의 통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통화를 듣고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리고선 오히려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디 두고 보자 생각하며 그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도 잘 저장해 두었죠. 그리고 얼마 뒤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다 싶었던 저는 제대로 다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가 은경이 생일이었는데요. 저는 은경이 몰래 저희 집에 고모를 불렀어요. 고모만 부른 게 아니라 고모부와 사촌 언니들도 불렀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초대를 했습니다. 저도 녹음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도끼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왕 터트릴 거 아주 난장판 만들어보자, 다 죽어보자는 심정까지 갔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터트리고 이혼하는 건 직성이 안 풀리겠더라고요. 아주 개망신을 주고 쑥대밭을 만들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은경이의 생일날 저희 집에 고모네 식구들이 오셨고 오자마자 은경이가 지내는 방부터 보시더라고요. 아휴, 바닥에 이렇게 매트 깔고 자는 거야? 등백일 텐데. 저는 속으로 얹혀 사는 주제에 침대까지 놔줘야 되나 싶더라고요. 자기 딸이 저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근데 뭐 깜짝 생일 파티 해준다더니 음식하고는 아예 없네? 식구들이 이렇게 집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깜짝 생일 파티죠 뭐. 식사는 나가서 하면 되고요. 그래? 그래도 케이크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미경아, 케이크 하나 사와. 고모는 큰언니에게 케이크를 사오라고 시키셨어요. 그렇게 케이크하고 초까지 꽂았죠. 잠시 후 저희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고모는 반가워하면서도 의아해하시더군요. 아니 근데 무슨 너네 가족까지 불러? 은경이 생일 하나에. 이 김에 친척들끼리 얼굴 보면 좋잖아요. 그렇기는 하다만. 저는 의아해하는 고모를 두고 부모님을 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고모네까지 다 저희 집에 와 있을 때였어요. 은경이에게 전화를 해보니 집에 다 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은경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폭죽까지 터뜨리니 몹시 놀랐습니다. 물론 폭죽보다는 갑자기 자기 가족들이 집에 와 있으니 더 놀란 것이겠죠. 엄마, 아빠, 언니들까지. 생일 축하해. 성희가 너 깜짝 파티 해주자고 해서 우리가 다 왔다. 놀랐지? 언니가? 어머, 고맙게. 하면서 저를 보고 글썽이는데 참 가증스럽더라고요. 고마운 것 같은 소리 안에 나 쫓아내고 내 남편 차지하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싶었죠. 은경이는 저희 부모님하고도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남편은 언제 오냐 물으시더라고요. 참, 고서방은?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지금 오고 있대. 그래, 그러면 고서방 오면 밥 먹으러 나가면 되겠다. 식구들이 많은데 어디 식당 예약해둔 데는 있어? 뭐 갈 데는 많지. 그렇게 저는 남편이 오는 것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왔고 남편도 얼떨떨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왔으니 어디 식사하러. 잠시만요. 그 전에 제가 들려드릴 게 좀 있어서요. 제 말에 가족들 모두 어리둥절하게 보더라고요. 뭔데? 잠깐 다들 앉아보시겠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고 사촌 언니는 혹시 이벤트 같은 게 더 있나 싶어서 호들갑까지 떨더라고요. 그 와중에 은경이만 뭔가 예감했는지 불안한 표정이었고요. 저는 그 앞에서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말했죠. 은경이가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지냈잖아요. 은경이가 저희 집 지내면서 저희 집이 참 좋았나 봐요. 저를 쫓아내고 저희 집 안방을 차지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제 말에 은경이는 헉하고 놀라고 고모도 눈이 동그래졌죠. 뭐라고? 저희 남편하고 은경이가 바람이 났거든요. 제 말에 고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얘 성이야, 넌 지금 뭔 소리 하니? 말 그대로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해줬더니 사촌형 부인 저희 남편하고 놀아날 줄이야. 야,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그러면서 은경이에게 물으시더군요. 은경아, 지금 성희재가 뭔 소리 하니? 다 헛소리지? 그 말에 은경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남편도 역시나 얼굴이 질려서는 눈알만 굴리고 있고요. 저는 콧방귀 끼며 보란듯이 그 녹음을 틀었습니다. 형부, 아니 오빠, 오늘 언니 늦게 오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근데 저 침대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 나 진짜 말만 하지 말고 이 집 안방마님 할까?
형부 언니랑 이혼할 생각 없어? 왜 없어? 있지. 성이랑 나랑은 부부도 아니야. 그냥 동거인이야, 동거인. 진짜 웃긴다. 그럼 동거인 쫓아내고 내가 부인 자리 진짜 앉아? 그럴래? 나 윤소리 작성해? 작성해. 사연은 이렇게 적어. 진정한 사랑을 뒤늦게 찾았음. 좋은데? 하면서 둘이서 킬킬거리는 소리였고 저희 집에서 그 녹음이 들리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얼굴 시뻘개지셨고 고모도 큰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벌벌 떨고 계셨죠. 은경이가 갑자기 뛰쳐나와 노트북을 껐고 그렇게 녹음 재생도 끝이 났습니다. 뒤에 더 기막힌 내용도 많은데 은경이가 바로 꺼버리더라고요. 고모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은경이에게 물었죠. 너 이게 뭐야? 이거 다 진짜야? 저건 네 목소리 맞아? 엄마, 일단 나가세요.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가긴 어딜 가? 저건 네 목소리 맞냐고? 일단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아니, 얘가 정말...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앉아있던 고모부가 뛰쳐나와서는 은경이 뺨을 내리쳤습니다. 은경이는 바닥에 나자빠지고요. 고모부는 부들부들 거리더니 이번엔 저희 남편을 보더라고요. 살기가 등등해서요. 남편도 놀라서 도망가려는데 붙잡혀서 고모부에게 그대로 쳐맞았습니다. 저는 그러든 말든 냅뒀어요. 남편 정신없이 맞다가 방으로 도망갔고 고모부는 분에 못 이겨서 다시 은경이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드셨어요. 고모가 시겁하면서 은경이를 막아섰죠. 그만 좀 해요. 저 기집애가 미친 거지. 바람나서 이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촌 언니 형부랑? 네가 제정신이야? 이 집 가서 어처 산다고 했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해? 그 말에 저도 놀랐죠. 알고 보니 은경이가 결혼 생활 도중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시집살이가 심했고 남편 성격이 이상했다고 하더니 남편이나 시집살이가 이혼 사유가 아니고 은경이의 외도가 이혼 사유였던 거예요. 어쩐지 전 남편이 애도 안 보여준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 사촌 동생이라지만 저런 막장이네였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고모는 가만히 있는 저에게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이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불렀니? 네, 직접 들어보시라고요. 선의로 집에 살게 해줬더니 이런 짓을 저질렀네요. 세상에, 너 무섭다. 그냥 따로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 걸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잘못은 고모 딸이 했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야? 그 와중에 저희 엄마랑 아빠도 고모에게 삿대질하고 싸우셨죠. 딸 똑바로 못 키운 주제에 피해자인 내 딸한테 왜 난리치냐고요. 그러면서 아빠랑 고모도 큰 소리로 싸움이 났습니다. 은경이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더니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모부한테 다시 잡혔죠. 야! 너 어디가? 집안은 쑥대밭 만들어 놓고! 놓으라고요. 내가 무슨 애야? 나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는 기집애가 이 난리를 만들어놔? 너 짐 챙겨. 당장 집에 내려가게. 안 가요. 뭘 안 가, 안 가길? 이렇게 된 거 그냥 얘기할게요. 저 형부, 준환이 오빠랑 서로 좋아해요. 뭐야? 이게 진짜 미쳤나 정말? 고모부 뒷목 잡고 쓰러지더라고요. 그거 보는 저도 저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싶은데 오히려 어이가 없으니 웃음까지 났죠. 야, 김은경, 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만 서로 마음 다 확인했어. 어차피 언니랑 형부 서로 마음 뜬 지 오래래. 그냥 같이 사는 것 뿐이라잖아. 야!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은경아, 너는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멍청하고 철도 안 들면 어떡하니? 그런 정신 상태니까 애 있는데도 바람피고 그거 걸려서 이혼당하고 남의 집에나 얹혀 살고 있는 거야. 너 네 인생이 박복하다고 했지? 그거 네가 다 자초한 거라고. 뭐라고? 말 다 했어? 너 진짜 내 남편이랑 서로 진심이라고 생각하니?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멍청한 건 답도 없다더니 그게 딱 너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건 너를 위해서 들려주는 거다.
잘 듣고 현실 파악 좀 해. 저는 노트북에 그 녹음을 켰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녹음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했던 통화 내용이었죠. 제가 듣고 너무 놀랐던 그 통화 내용이요. 자기야, 나 집이야. 집에 아무도 없어. 자기는? 나도 자기 보고 싶지. 자기 못 본 지 꽤 된 것 같아. 남편은 제 사촌동생 은경이 말고도 내연녀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또 다른 내연녀가 있다는 건 아예 몰랐다가 그 녹음을 듣고 알게 된 거고요. 처음엔 자기야 어쩌고 하길래 은경이와 남편이 통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남편이 통화하는 상대방은 은경이가 아니더라고요. 은경이에 이어 다른 여자까지 남편 놈은 양다리가 아닌 세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걸 듣고 있는 은경이도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이제 알겠니? 저 인간 너 말고 다른 내연녀까지 있더라. 도대체 몇 명이 더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는 인간이었는지 25년 산 나도 전혀 몰랐어. 이제서야 내 남편의 실체를 똑바로 알았네. 근데 저런 인간이 너한테 입에 발린 소리 좀 한다고 너도 좋다고 장단 맞추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은경이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비록 사촌 언니 남편하고 놀아났을지언정 진심이었던 건지 뭔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얼굴이었습니다. 은경이는 갑자기 남편 숨어있는 방문을 확 열어 제꼈죠. 다른 여자가 또 있었어? 야, 왜 들어와? 안 나가? 이혼할 테니 나랑 살자며. 내가 미쳤냐?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너 같은 걸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뭐? 그러더니 눈이 돈 은경이가 남편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탈모 때문에 머리채에 몹시 민감했는데 은경이는 그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작정으로 움켜쥐었고 남편도 악을 지르며 놓으라고 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는 엉겨붙었는데 머리채가 다 뽑힐 것이 두려웠던 남편이 은경이를 있는 힘껏 밀었고 은경이는 그 바람에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모랑 고모부까지 눈이 돌아서 저희 남편한테 달려들었죠. 그렇게 아수라장이 일어났습니다. 소리 지르고 악쓰고 서로 머리채 잡고 개판도 그런 개판이 또 있을까 싶었죠. 얼마나 한바탕 난리가 났는지 다른 집에서 경비실에 신고했고 인터폰이 계속 울렸어요. 인터폰을 받을 정신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경비 아저씨들까지 저희 집에 달려올 정도였죠. 서로 뜯어말리고 아우성치고 옆집에서도 아랫집에서도 다 수군거리며 보러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 끝에 남편은 도망치듯 집을 나갔고 은경이도 고모랑 고모부에게 끌려서 집으로 내려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게 다 뭔 일이냐며 이제 어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애들도 다 컸고 이런 꼴까지 봤는데 더 살 순 없다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촌 동생하고 바람핀 것도 기막힌데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로 부족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촌동생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내연녀까지 찾아내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가운데 저는 놀라운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은경이가 제 남편이 자기를 갖고 놀았다는 생각에 눈이 돌았는지 남편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뒤집어 엎고 생난리를 부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여러 개의 작은 회사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한 층에도 여러 개의 작은 회사 사무실들이 모여있죠. 은경이는 거기 가서 소리 지르고 생난리를 부리는 통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구경거리 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를 개망신 줬다며 은경이를 상대로 고소할 거라고 난리치고요. 둘이서도 완전 치고받고 싸우게 된 거죠. 똑같은 것들끼리 서로 설사냐 똥이냐 하면서 싸우는 게 아주 과간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들까지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한테 실망이 너무 크다며 당분간은 아예 안 보고 살고 싶다고 할 정도였죠. 아이들한테까지 저런 추태를 보이고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 유지 기간이 길어 재산 분할은 반반을 해야 했어요. 남편 명의의 집이었는데 저한테 반을 내놔야 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사촌동생, 또 다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까지 받고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끝을 냈는데 이혼하고 반년 뒤 저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혼한 뒤라서 남편과는 연락을 거의 두절하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기로 전 남편이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다닌다는 얘기였죠. 평소에도 위가 안 좋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자기 건강에는 무심한 편이라 한 번씩 제가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가 내시경을 받게 했었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약 먹는 것도 유난히 싫어하던 남편은 제가 가자 해야 억지로 갔었는데요. 이혼 후 스트레스가 심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며 병원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전부터 증세는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또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 위암 판정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살았더라면 남편의 위암 판정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아내로서 또 가족으로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 노력했을 겁니다. 어쩌면 남편보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 등을 찾아다녔을 테죠. 하지만 전 남편의 위암 소식을 듣고도 평생 가족들 속이고 저 따위로 살더니 벌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한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준 왼수 같은 인간인데 위암 판정 받았다고 제가 안타까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슬플 이유는 더더욱 없었죠. 아이들은 그래도 아빠라고 슬퍼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쌤통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이번 일로 인해 남편이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수도 없이 나를 기만하고 외도를 저질렀을까 생각하면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싸그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뒤늦게 옆에서 돌봐줄 가족도 하나 없이 위암 판정까지 받은 남편은 친구들 붙잡고 신세 한탄하고 절절히 후회했다는데 이제 와서 본인 아쉬워지니 후회하는 것도 웃기네요. 후회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요. 가족도 없이 혼자서 치료를 받든 병원을 가든 알아서 해야겠죠. 이제 제 인생에서 제 남편의 자리는 없고 제 인생에서도 남편의 자리는 더 이상 없으니까요. 사촌동생은 일하면서 그나마 모아둔 돈 저한테 위자료 문다고 다 털리고 고모 집에 틀어박혀 울면서 신세 한탄하고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고모부는 사촌동생 꼴 보기 싫다고 꺼지라고 했는데 갈 데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긴 산대요. 고모는 끝까지 저에게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고모에게 너무 실망하셨고요. 그나마 고모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또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자식 새끼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영원히 가족 인연 끊고 살자고 하셨습니다. 내 딸 결혼 생활 파탄나게 만든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촌동생인데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 보고 살 순 없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저희 아빠와 고모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고모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전화해서 어떻게 형제 인연을 끊느냐, 너무한다 어쩐다 했다는데 저희 아빠한테 욕 한 바가지 얻어먹고 이제는 전화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의 형제 관계까지 끊어내다니 참 대단한 막내딸인 것 같아요. 지가 뭘 잘했다고 울고불고 신세한탄하고 지내는 건지. 본인 인생이 그렇게 된 건 전부 본인이 뿌린 씨앗 때문인데요. 더 이상 사촌동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왼수나 다름없지만 앞으로도 그따위로 구질구질 신세한탄이나 하며 살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제 병에 걸린 전남편 놈한테 찾아가서 간병이라도 해주며 살던지요. 물론 전남편과 사촌동생도 서로 고소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게 싸우고 왼수 다 됐지만요. 제 나이 50 넘어서 참 기가 막힌 일을 겪어야 했지만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그런 일도 겪었구나, 참 어이없었지 하면서 씁쓸하게 웃으며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들이 더욱 힘들고 괴롭게 지내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